안녕하세요. 저는 선악중학교 교사 박연정입니다. 오늘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 다양성 중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 단원에서 제가 수업한 내용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에 살게 된 우리 학생들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년 중점 목표와 인간상에 맞춰 수업 중점 목표를 정하였고요. 실천 방안을 생각한 뒤에 교과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함께 방향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에 맞춰 핵심 역량과 수업 유형을 정하였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에 따라 핵심 역량은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으로 하였고요. 수업 유형은 주제 통합 프로젝트로 정하였습니다. 이 단원의 전체 수업 과정은 4차 시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생태환경 교육 및 환경 캠페인과 연계하여 활동하였고요. 생물 다양성 단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수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에 먼저 생물 다양성 관련 사례를 조사합니다. 모둠별로 도도새의 멸종, 카이바브 고원의 늑대, 우리나라의 황소개구리, 바나나 멸종,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와 같은 사례들을 하나씩 선택하여 조사하게 합니다. 각 모둠에서 조사하는 사례가 겹치지 않고 다른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고요. 조사가 끝난 뒤에 자기 모둠에서 조사한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모둠 학생들은 발표자의 사례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함께 사례들의 공통점을 말해 봅니다.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 뒤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높은 생태계를 비교하여 작성하면서 멸종 가능성이 다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한 종이 사라져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생물의 멸종 위험이 줄어들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여 주었습니다. 2차 시에는 도입 부분에서 프로젝트 주제 및 전시학습 상황을 확인시킨 뒤에 초성보고 멸종 위기 생물 맞추기를 합니다. 1차 힌트를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맞추지 못하면
2차 힌트를 통해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맞추고 나면 인천에 많이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합니다. 저어새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 쉽게 볼 수도 있는 새이기 때문에 동기 유발을 위해 효과적이고요.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저어새가 폐사하는 사건 같은 것을 함께 설명해 주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한반도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사이트에 가면 생물 다양성 관련한 다양한 이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검색하여 다운받도록 하고요. 다운받은 이북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멸종위기 생물을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조사한 뒤에 멸종위기 생물 입장에서 SNS 글쓰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인 경우 또는 교실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팅커벨 보드나 패들렛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글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업로드한 글을 보면서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수업한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멸종위기 원인, 멸종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멸종 동물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는 부탁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면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SNS 양식을 배부하여 작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업한 사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SNS 글 올리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작성한 SNS 글을 토대로 멸종위기 원인을 분류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멸종위기 생물이 멸종위기가 된 이유를 올리게 합니다. 이때 스마트 기기가 준비된 경우에는 멘티미터나 띵커벨의 워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멸종위기 원인을 공유하고 유목화시켜서 네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발표하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 수업한 사례인데요. 이것을 유목화시키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2차 시 수업이 끝나고 3차 시에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조사하여 공유합니다. 사회적 활동, 국가적 활동,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고 중학생 입장에서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생각해보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4차 시에는 3차 시에 작성했던 중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환경 캠페인 피켓을 제작합니다. 기후 환경 위기로 인하여 멸종위기 생물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여 그에 관련된 피켓을 제작하는데요. 버려진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고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피켓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피켓을 만드는 경우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홍보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업 사례로 학생들이 만든 환경 캠페인 피켓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끝낸 후 채점은 과제 수행도와 정보 파악 능력으로 나누어 하였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상중하로 나누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적용 팁을 말씀드리면 1차 시는 사례를 직접 찾아보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시 멸종위기 생물의 입장에서 SNS 글 올리기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위기 원인,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의 위기 원인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 4차 시에는 피켓을 제작하여 추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 캠페인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업 후에 1학년 학생 전부 저어새를 그려서 과학실 앞에 전시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저어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습니다. 협동학습, 토의 토론 등의 수업은 팅커벨, 패들렛, 멘티미터와 같은 참여형 수업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때도 좋지만 대면 수업 때도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생물 다양성 이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 다양성 단원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서 제가 수업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래 환경을 위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향후 더욱 심각해지는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